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24 유아임용 합격 박람회 시즌인데요. 일단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올인 선생님, 풀타임 선생님, 그 다음에 일병행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월 월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올인 하시는 선생님, 올인 선생님, 풀타임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타임 선생님들, 올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할 그 에너지도, 그렇죠, 마음도 굉장히 충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면 어떤 한식에 팍 쏟아붓고, 그렇죠, 어떤 한식에 팍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기에는 또 슬럼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시기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시기엔 또 안 하다가 이러시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쌤들께서 이제 좀 명심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좀 공부 계획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멘탈이 중요하죠. 이 멘탈이 중요한데, 이 멘탈이 어떠시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공부를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뿌듯하죠. 열심히 하면 정말 성취감도 있고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약이 있는 걸까? 붙을 수 있나? 한다고 붙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뿌듯했어도 이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슬럼프로 들어가죠. 자, 그게 없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면 다 붙어요. 이 시험은 열심히 하면 붙습니다. 근데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량도 많고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시행착오 거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나 절대량이 필요한데, 저를 만나시면 제가 이제 공부 계획이나 공부하는 방법이나 코스를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슬럼프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면, 이 길이 맞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면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선쌤을 만난 이상 선생님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연간 그 커리큘럼 자체가 공부가 안 될 수 없는 완벽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의 그런 인지 구조, 인지 과정에 따라서 유아교육을 분석해서 이렇게 잘 짜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공부 방법은 지선쌤 따라오면 돼요. 아니, 그런데 경쟁률 치열하고 커트라인 높아지고 어떡하나. 근데 대부분 선생님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임용한다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슬럼프예요. 놀 거 다 놀고, 그죠? 놀 거 다 놀고 맨날 슬럼프 빠지고, 그리고 공부 방법 잘못됐고, 그죠? 뚜껑 막 에베레스트 등정 대원처럼 막 무거운 책가방 끝까지 들고 다니면서 두꺼운 책만 보고 있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선쌤을 아셨으니까 이제 코스, 공부하는 코스가 세련됐거든요. 자, 그 세련된 코스 위에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방법은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붙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붙는다는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다른 경쟁률 높고 막 커트라인 높고 이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붙는데 찾아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자, 제가 계속 극상위권에서 공부하고 모든 성취를 극상위권으로 해왔지만 저는 계속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스터디원이라든지 찾아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붙는데 다 열심히 안 해요. 그러므로 실질 경쟁률은 100대 1 돼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하면 붙어요. 왜? 다 열심히 안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드리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근데 막 딴 거 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길이 아닌가벼, 저 길인가벼 이러는데 막 몇 년 걸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니까 그 바른 길로 가면서 열심히 하시면 딱 도달합니다. 목적지에. 자, 그리고 선생님들 멘탈 관리하실 때 지선쌤과 자주 만나세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일단은 이제 이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 멘탈이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 자, 선생님들은 별로 다들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난 붙는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멘탈이 무너질 때 방법 모르실 때 지선쌤 찾으세요. 그 두 가지면 완벽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전제 조건 말씀을 드렸어요. 멘탈 무너지면 안 돼요. 뭐 일주일 열심히 하고 또 열흘 놀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멘탈을 관리해야 되고, 자, 멘탈 관리에 대해서 지선생님과 자주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은 저는 주말용 스케줄이 아니고 요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인 선생님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아직 1월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1차 공부 스케줄입니다. 1차 공부 스케줄. 2차는 이제 나중에 말씀 또 드릴게요. 1차 공부 스케줄인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나는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24시간 공부할 거야. 나는 360일 공부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은 제가 한 6시간 정도 강추. 자, 수면 시간은 6시간은 돼야 돼요. 수면 시간 7시간도 괜찮아요. 나는 잠이 너무 많은데 줄여야 되나? 줄이지 마세요. 잠 줄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건 괜찮아요. 24시간 주무시지 말고 6시간 내지 7시간. 그래서 요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바이오 리듬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수면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전제 조건 말씀드리는데 낮밤 바뀌면 안 됩니다. 낮밤 바꾸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낮밤 바꾸면 안 되고 수면 시간은 한 적어도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돼야 돼요. 자, 공부를 머리로 하는데 잠을 하나도 안 자면 머리가 돌아갑니까? 공부는 머리를 최대한 써가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분명히 공부 안 하고 완전히 오프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자습실 선생님들이든가 뭐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공부 관리를 해보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요일 하루 정도 쉬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공부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로 열심히 안 해서 아직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번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난 못한다. 쓰러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일요일 하루는 쉬라는 게 뭐냐 하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번아웃 시키라는 거예요. 잠은 줄이지 마시고요. 그죠? 저도 완전히 올인하고 완전히 다 쏟아붓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쏟아부으면 더 이상 못해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잠 줄이지 말고 잠 못 자서 나가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공부에 정신노동하고 올인했기 때문에 나가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공부하면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도 합격하고 이런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해보면은 도저히 토요일 밤 이제 되잖아요. 일요일 아침 되면은 공부 못해요. 이제 퍼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하루는 재충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번아웃 시켜버려. 일주일 동안 번아웃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간은 좀 약간 본능도 있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나는
무조건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을 정하세요. 요일을 정하세요. 근데 남들 다 쉴 때 쉬는 게 낫지, 남들 다 일하는데 자기 혼자 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일, 요일 중에서 쉬는 날을 좀 정하는 게 낫죠. 남들 쉴 때 나도 쉬어야 좀 기분이 좀 좋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나에게 주는 자유의 선물이죠. 그죠? 그러면 월요일 날 막 미치도록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일요일 쉴 수 있어. 이런 거. 그쵸? 화요일 날 막 좀 컨디션 안 좋아도 일요일 되면 쉬어야지. 막 올인하는 거죠. 자, 토요일은 이제 좀 새벽까지 공부하셔도 괜찮죠. 어차피 일요일 쉴 거니까. 그쵸? 토요일 날 한 새벽 2시, 뭐 3시, 그때까지는 하셔도 좋지만은 뭐 이제 번아웃 시키면 그때까지도 못해요. 한 12시 되면 벌써 이제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견주어서 말씀드리고, 저뿐 아니라 제가 옛날에 충격받았던 선배들이 있어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빨리 합격하고 이런 분들, 제가 저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선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후배도 공부 진짜 잘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뭐 빨리 붙는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왕도는 없는데 이 길이 왕도예요. 아셨죠? 쉽게 갈 수 있는 왕도는 없는데 제가 지금 가장 지름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에게 주는 자유의 선물이 하루가 있어야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날, 하루는 쉬는데 나머지 날에 완전히 미친 듯이 쏟아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쏟아보면 잡념 안 생겨요. 희한하게 잡념이 안 생깁니다. 바빠 죽겠는데 잡념 가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잡념을 갖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하루에 공부할 시간은 최소한 9시간 이상 정도를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는 한 9시간 정도 확보하세요. 총 공부 시간.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여름 정도 되면 선생님들을 더 푸시합니다. 일단 지금은 9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름 지나면 제가 순공시간 10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순공시간 10시간이면 책상에 12시간에서 14시간은 앉아있으라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건 좀 무리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9시간 책상에 못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걸 맞추세요. 9시간 책상에 못 앉아있으면 공부를 때려치우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 9시간은 어느 정도 훈련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 수준에 맞추세요. 만약에 저는 이제 강추하는 건 9시간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9시간까지 못 앉아 있어도 결국은 9시간으로 늘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9시간까지 이제 앉아있긴 좀 어려워도 늘리실 수 있습니다. 9시간까지 점점점 늘려가야 되고, 만약에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이 4시간이다. 자신 있다, 이거는. 그렇죠? 자신 있는 시간은 2시간, 이건 좀 심하고요. 그렇죠? 한 4시간 이상 자신 있는 시간을 좀 정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지키세요. 초과 달성해도 좋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정한 요 시간만 지키세요. 내가 정한 거. 근데 이제 좀 만만하게 정해야죠. 너무 버겁게 정해놓으면 이게 힘드니까, 저는 이제 9시간까지 목표를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나머지는 놀아야지. 막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렇게 해보시면은, 4시간이 되는구나 싶으면은, 조금 가능하시면은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더 늘려서 5시간으로 다음 주에 늘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일주일 해보시고 또 늘릴 수 있으면 또 30분씩 늘리는 거죠.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렇게 해서 늘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텀이 좀 버거우면 2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텀을.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누셔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목표는 하루에 9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안 됩니다, 저게. 잘 안 되니까 막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되면 정직하게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1월에 9시간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4시간짜리다. 나는 내 인내력은 4시간이야. 난 더 이상 못해. 이러면 좋아. 오케이. 거기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2시간씩 나눠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당장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내 그 몸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선생님들 왜 발도르프 교육에서 리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생님들께서 공부 리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루의 공부 시간을 최소한 9시간 이상으로 늘리되 하루를 쫙 12시간 하고 완전 다 놀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공부 시간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이거를 오전, 오후로 분배하셔서 내 몸의 생체 리듬을 만드시면 돼요. 내 공부 리듬을 나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뭘 만들고 있냐 하면은요, 지선쌤과 같이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를 유튜브로 이제 영상으로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2시간짜리를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영상을 딱 틀고 공부하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틀고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영상이 다 끝나면 2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2시간 동안은 가능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걸 강추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은 하여튼 공부를 집중해서 해보시는 거죠. 2시간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물론 이제 2시간 하면서 집중 시간이 2시간까지 가진 않아요, 인간이. 보통 한 40분 정도 집중하면은 더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집중 강도가 세게, 약하게, 세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시간 정도는 풀로 딱 집중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요 4시간이 한계인 선생님.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이제 지선생과 함께 공부해요. 요 영상을 한 번 튼 것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오전에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틀어놓고 그거 다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그쵸? 그렇게 채우시면 4시간은 충분히 할당됩니다. 충분히 달성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3번, 4번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4번 정도 늘리시면은 9시간에 가까워오죠. 5번 정도 돌리시면은 2시간짜리 5번 정도 돌리시면 한 9시간 공부량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안 올렸어요.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는데 이제 올릴 거예요. 지선생과 함께 공부해요. 요 2시간짜리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틀어놓으시고 그것만큼만 집중하는 훈련을 일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루 정도 미흡한 날이 또 있어요. 하다 보니 오늘 공부 원래 나 4시간 목표로 했는데 1시간밖에 못했네.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 들었을 때 30분이라도 더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날은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정한 날, 일요일, 그날 하루는 쉬어도 좋아요. 그날은 꼭 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른 날은 쉬지 마세요. 그죠? 뭐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막 여러 막 쉬어야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가급적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4시간, 10시간 이렇게는 못해도 단 1시간이라도. 자, 만약에 이제 어린이날 아기 데리고 어디 가셔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정날도 뭐 친척집에 가야 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그쵸, 갔다 와서 1시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집중이 필요 없는 거, 그냥 고시문 쓰기라던가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날은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에 미흡한 날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안 하는 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네, 여기 자, 이렇게 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수 선생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선쌤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 요거는 나 이 정도 아는데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요거는 뭐
교수님 강의는 내가 들을 필요 없어. 나 잘 아니까 자료만 봐야지. 막 이렇게 하신다거나 요만큼은 강의 안 듣고 자료만 봐야지. 막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다시 겸손한 마음을 찾으셔가지고 제로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재수 이상 선생님이면서 성적이 또 좋았단 말이죠. 그런 선생님들은 진짜 실력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꽉 차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딱 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찾아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 본인은 못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려면 처음부터 쫙 새로 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합격합니다. 만약에 난 아는데 뭐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쵸? 내가 알아서 막 정하면 요 몇 군데는 요 구멍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래 구멍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러면 그 구멍은 빼고 딴 것만 다 메꿔요. 그러면 시험에서 구멍이 나오면 또 전처럼 그 점수차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그 점수차로 떨어지고 또 그 점수차로 떨어지고 계속 그 반복하고 돌고 있는 거죠. 쳇바퀴.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한만 먹고 나는 초수야. 제로부터 쫙 바르시면은 요 구멍까지 싹 칠해져요. 그래갖고 다음에는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탁 맞추고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마음가짐 중요하고요. 나는 처음이야.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요 스케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침에 한 8시부터 시작한다. 기상했다. 이러면은 할 수 있잖아요. 8시에 일어나야지. 뭐 10시에 일어나시겠어요? 자, 그쵸. 이때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기상하고 아침 식사하고 공부하러 갔어요. 자, 오전 공부죠. 오전 공부. 오전 공부인데, 선생님들께서 루틴하게 고시문 쓰기는 이제 왜 오전에 넣어놨냐면 여기 안 넣어도 돼. 이때 약간 잠이 덜 깨지 않았나? 이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고시문 그냥 쓰는 거는 좀 공부하기 싫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논술 있잖아요. 논술 맨날 뭐 만점 받고 이랬다고 논술 안 했던 선생님들 요번에 시험장 들어가서 완전 충격 받으셨죠. 작년에 만점 받았는데 요번에 11점이야. 이런 선생님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이 언제 불시 어려워질지 몰라요. 그런데 꾸준히 내가 N수생에다가 작년에 논술 만점 받았는데도 겸손하게 쓰셨던 분들,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역시 잘했어요. 근데 나는 논술 만점이니까 이러면서 논술 막 안 했던 분들 있잖아요. 막판에만 좀 하고 이랬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작년에 만점 받았는데 올해 11점 막. 논술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어디도 허점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논술은 아예 처음부터 주 3회는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익어야 돼요. 어떤 논제가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 밀리지 마세요. 강의 절대 밀리지 마시고 강의는 원래 인강 선생님이든 직강 선생님이든 원래 진도에 맞추어서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어쩌다 밀렸으면 하루 날 잡아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N수생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세요. 엄청 재밌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아교육을 사랑하잖아요. 유아교육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고 그게 이제 강의에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경우에 이거 공부가 아니라 힐링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5개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강의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니까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N수생 선생님, 초수생 선생님 다 좋습니다. 무조건 완강하십시오. 뭐 속도를 2배 업하는 건 좋아요.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 따라서 1.5배, 2배 이렇게 속도를 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업도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정상 속도로 한 번은 다 들으시고 기본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 꼭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강의를 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다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은 뭐 저는 30분 드렸는데 1시간도 괜찮아요. 뭐 점심을 막 체하면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공부를 장기전이기 때문에. 자,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녁 휴식 될 때까지 강의도 듣고 뭐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쪼개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가 메인 바디가 들어가는 거죠. 메인 바디. 오전에 이제 논술하고 이런 거 썼으면
진짜 공부가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요때 좀 들으시면 좋겠죠. 강의 듣고 기출 분석은 저는 이제 2월부터 기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초수 선생님들, 재수 선생님들 1월에 기출 분석 안 하셔도 괜찮고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2월에 시작하니까 기출 분석 2월이니까 뭐 이제 5월, 6월 이때도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기초로 해서 개론 수업 진행 중일 때는 개론 복습하시고 과정 수업 중일 때는 과정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강의를 좀 다 들어주세요. 제 강의는 한 타임당 40분 정도로 끊습니다. 저는 강의를 2시간씩 이렇게 안 해요. 40분 단위로 끊어요. 50분을 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차라리 30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의를 막 1시간 반씩 이렇게 안 합니다. 40분 단위로 딱딱 끊어요, 저는. 그렇죠? 시계 갖다 놓고. 책상에 시계 딱 갖다 놓고 제가 40분 딱 되면 끊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 강의 텀은 딱 40분이니까 그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또 40분 딱 집중하시고 이런 식으로 끊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 시간만큼은 초집중하셔서 강의를 들을 때는 완전 다 외워버려야지. 이거 싹 다 외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 초집중 하셔갖고 나 싹 다 외워야지. 싹 다 외우자. 이렇게. 그쵸? 초수 선생님들도 이건 시간 많으니까 아니 요 풀타임 선생님들도 시간 많으니까 이거 이따가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 시간 없어요. 공부할 거 많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이 시간에 싹 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초집중해서 나는 복습 못해 이런 생각으로 싹 다 들으시고 강의 끝나자마자 지금 완강했죠, 그렇죠? 끝나자마자 뭐 커피 한잔 하시던가 뭐 식사를 하시던가 잠깐 쉬었다가 폭풍 복습. 자, 보통 이제 매일 강의하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하는데 차시가 강수가 한 5개 정도 나올 거예요. 5, 6개 강의 나오는데 그거를 듣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리죠. 듣고 나서 복습은 그거를 한 이제 6시간짜리 강의다. 6강까지 있었다. 6시간짜리 강의라고 생각했을 때 6시간 들었잖아요. 나중에 6시간 들은 거를 폭풍 복습 한두 시간 내에 끝내주세요. 쫙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거를 한자 밑줄그면서 다 외우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6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교과서를 쭉 넘겨보면서 2시간 동안 폭풍 복습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초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싹 다 외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강의를 들은 당일 폭풍 복습. 요거 하셔야 돼요. 당일날 폭풍 복습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고 당일날 폭풍 복습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폭풍 복습을 요때 하셔도 괜찮아요. 요때. 여기 이제 다 안 되잖아요. 한 4시간 동안, 4, 5시간 동안 강의만 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녁 식사하고 조금 뭐 공부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복습할 때 폭풍 복습하셔도 됩니다. 요때. 그렇죠? 이렇게 쭉 달아서 하고 좀 쉬어도 괜찮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장이 있거든요. 암기장 뭐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뭐 인출을 해도 되고 암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 문제 이런 거 있어요. 확인 문제 뭐 이런 거 풀면서 어쨌든 복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혹시 스터디가 있는 선생님들은 뭐 구술 스터디 이런 거 하셔도 괜찮고요. 스터디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시면 또 혼자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스카 가서 공부하시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좀 가서 휴식하시다가 바로 주무시면 안 되죠. 자, 요때 암기할 거, 뭐 법장학뿐 아니라 하여튼 암기사항,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총복습, 오늘 공부한 거를 쭉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러면 머릿속에서 딱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요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매일매일 공부 요렇게 하시면 되게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이렇게 하세요. 일요일 하루는 쉬시고. 자, 요거를 계속 루틴하게 일단 내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 많이 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발도르프 교육에서 리듬 만들듯이 우리도
상반기에는 리듬만 드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월, 2월 개론 공부할 때까지는 리듬 익히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 지금 9시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점점 쭉 마라톤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4시간이면 정직하게 4시간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집중 시간에 모래시계는 지선쌤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지선쌤과 함께 공부해요. 이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딱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자, 요게 매일의 공부 계획 표거든요.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일별로 이렇게 쭉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언제 세우시냐 하면은 토요일에 다음 주 계획을 세우세요.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요거를 쭉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양식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목표를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 일은 휴식이니까 없고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선생님들이 나눠서 배분을 하셔야 되겠죠. 뭐뭐를 어떻게 할 거다. 요거를 나눠서 배분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시간 단위로 짜여져 있는데 요거를 꼭 1시간 단위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때는 논술하고 법, 암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밥 먹고 나서 요만큼은 예를 들면 강의 수강 뭐 이렇게 하시던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 스터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요만큼은 뭐 복습하고 그렇죠? 복습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개론 암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놓던지 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토요일 날 세워야 돼요. 다음 주 계획을. 그래서 이 계획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 강의 수강하는 시간이지. 딴 거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쵸?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 시간에 나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친구가 야 우리 커피 마시자 이러면 안 돼. 나 강의 수강해야 돼.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획이 없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수업은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어디 치우치거나 빠지지 않아요. 이 계획의 중요성은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전주에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월요일이에요. 그럼 요거 됐어, 요거 세모, 요거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음 날 계획을 약간 오늘 지나고 나면 좀 수정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일날은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당일날은 나의 게으름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당일날은 세우면 안 돼요. 항상 이 계획을 수정하는 거는 전날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요일날 계획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는 아직 맨정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다음날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어제 밤하고 월요일 아침은 내 마인드가 하늘과 땅 차예요. 이제 벌써 타협했어요. 요때 되면 내가 벌써 타협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요때는 선생님들께서 고치시면 안 됩니다. 요날 계획을 당일날 고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전날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가셔야 돼요. 자, 요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일병행 선생님 공부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